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날 듯 끝나지 않은 폭우 피해, 이번엔 충북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지역에 시간당 70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사태로 2명이 다치고 고속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깜깜한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급히 속도를 줄입니다. 전방에 서 있는 대형 트레일러, 앞부분이 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비상등을 켠 채 밖으로 나온 운전자들, 가로막힌 도로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제천터널 부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간당 30mm가량의 폭우에 1000톤 넘는 토사가 무너져 내렸는데 현장을 지나던 택시가 흙더미를 피하려다 갓길 경계석을 들이받아 60대 운전기사와 승객이 다쳤고 대형 트레일러 기사는 가까스로 큰 화를 피했습니다. 야산 중턱에서 많은 양의 토사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굴착기 등 중장비 41대가 투입돼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야간에 더 비가 많이 내리면서 비탈면이 무게를 못 이기고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미 많은 비가 내렸던 충주에서는 또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주저앉았고 아스팔트라도 밑장에는 자갈치기나 이런 거 흙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주택과 마을길이 물에 잠겨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방에 못 들어가게 하느라고 비닐을 여기다 치고 저 시퍼런 거 저걸로 이렇게 해놓고 들어왔다 나갔다 추워서 벌벌 떨었지 뭐. 인근 공업사에서도 7천만 원이 넘는 검사 장비가 물에 잠겨 한 달 동안 못 쓰게 됐습니다. 아침에 와보니까 흙탕물이 잔뜩 있었고 막 우리 부품 이런 게 다 둥시둥시 떠다녀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오자마자 일단 물부터 퍼내고. 충북 옥천에서도 100mm 넘는 비에 주택이 침수되는 등 충북에서만 20건의 비 피해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늦게까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며 특히 차량 운행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5,000원대, 6,000원대 치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값이 한 마리에 2만 원이 넘으니까 3분의 1 값인 건데요. 소비자들은 긴 줄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미끼 상품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며 비판 여론이 컸었는데 물가가 크게 오른 지금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 이마트 가양점. 문 여는 시간이 아직 10분 남았지만 벌써 긴 줄이 서 있습니다. 반값 치킨을 살 수 있는 번호표를 받는 줄입니다. 차례차례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문을 열자마자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번호표는 선착순 딱 100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뛰지 마시고 조심히. 이마트는 지난 목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치킨 한 마리를 5,980원에 팔고 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값이 2만 원이 넘으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싼 가격입니다. 점포마다 다른데 가양점은 주말 100마리, 평일 60마리 한정입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9시쯤 나왔어요. 그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전에 타가잖아요. 아, 이걸 꼭 사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 치킨 왜 이렇게 사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 싸니까요. 이마트뿐만 아니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한 마리 값이 10,000원이 안 되는 치킨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치킨 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반값 치킨 경쟁에 불을 붙인 건 홈플러스 당당치킨. 6,990원짜리 치킨이 2달 만에 40만 마리가 팔렸습니다. 이 값에 팔아도 이윤이 남는다는 말은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6,990원에도 남습니다. 남고요. 재료를 대량 구매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다 분배해서 식이고 포장해서 고객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점주들은 이런 식으로 비교당하는 걸 불편해합니다. 본사에서 1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롯데마트가 2010년 5,000원에 내놨던 통큰 치킨. 당시 청와대까지 나서서 골목 상권 침해라고 비판하자 롯데마트는 일주일 만에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좀 정신 차려서 가격 계속 인상하지 말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가격도 낮췄으면 좋겠어요.
대형마트들의 반값 치킨 한정 판매는 손님을 끌기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입니다.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도 9월에 정식 치킨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신형 드럼 세탁기에서 커다란 유리문이 폭발하듯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만 대나 팔린 인기 모델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삼성전자는 리콜이 아니라 세탁기 문의 무상 교체를 제시했는데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기관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아파트 다용도실 바닥에 까만 유리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세탁기 문의 강화 유리가 깨진 건데 위에 있는 건조기 문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해당 제품은 구입한 지 석 달 된 삼성전자의 신형 드럼 세탁기. 새벽 4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려 나와봤더니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그냥 거의 푹죽놀이 하는 것처럼 거의 치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고요. 사람이 앞에 있었으면은 파편이 다 몸에 박히는 건데. 앞서 지난달부터 인터넷과 SNS에는 해당 제품을 쓰다 유리가 파손됐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한 소비자는 세탁기를 돌리려 문을 닫는데 유리가 깨지면서 다리로 쏟아졌다며 다리를 다친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른 소비자도 다용도실에 들어가는 순간 드럼 세탁기 유리문이 폭발했다며 당시 119 구급대원까지 출동했다고 알렸습니다. 해당 세탁기들은 모두 구매한 지 반년 이내의 새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삼성전자는 세탁기 문과 강화 유리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가 났다면서 구입 제품의 문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된 드럼 세탁기 3개 모델, 현재까지 약 10만 대가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폭발하는 걸 지켜본 소비자들은 단순히 문만 교체하는 것으로는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똑같은 제품으로 바꿔주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믿고 쓰냐. 뭐 괜찮다고는 하지만 이제 완전히 신뢰가 무너진 거죠. 한국소비자원도 삼성전자 측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 자포리자 원전에서 최근 크고 작은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예비 지원 시스템도 폭격으로 손상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러다 방사성 물질 유출이라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철조망이 쳐진 공원에 포탄이 박혀 있습니다. 건물 옥상 일부는 부서졌습니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는 이달 들어 크고 작은 폭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러시아군이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러시아군의 상징 지가 표시된 군용 트럭 5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들은 원자로에서 불과 130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Якщо російський шантаж радіацією продовжиться, то це літо може увійти в історію європейських країн як одне з найбільш трагічних за весь час. 자포리자 원전을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제2의 체르노빌 사태를 우려한 국제사회의 중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1시간 넘게 통화하며 중재에 나섰는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조직적 폭격 탓에 대형 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두 정상이 국제 원자력기구 시찰단의 조속한 파견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레젭 타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만나 국제 원자력기구의 원전 시찰에 동의했습니다. The area needs to be demilitarized. Any potential damage to Zaporizhia is suicide. 러시아는 외부 요인이 없는 한 시찰은 9월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전 안전 문제 등을 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외교적 명분 쌓기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고문을 받다가 탈출해 우리나라의 난민으로 정착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자 정부가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범죄를 저지른 난민은 우리나라를 떠나도록 하는 게 맞을까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10년 전 아프리카 중동부의 한 국가. 아버지를 반란 혐의로 살해한 군부가 어머니와 아들까지 고문했습니다. 결국 장애를 갖게 된 20대 청년은 한국으로 탈출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정착했지만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며 술과 진통제에 의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음주운전과 폭행, 강제추행 등 범죄를 반복해 10차례 벌금을 냈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도 소용없자 결국 작년 7월 법무부는 이 난민 청년에게 강제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난민 청년은 제 나라로 돌아갔다간 혹독한 매질과 바늘로 눈을 찌르는 등 가혹한 고문에 시달릴 거라며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이 난민 청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소한 박해나 고문 우려가 없는 나라로 송환국을 지정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퇴거하라는 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형벌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본국에 송환하는 법무부의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 청년이 본국 외에 갈 곳이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할 수 없다는 고문방지협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강제 추방 명령이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